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도세에 힘입어서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21% 떨어진 2,5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2.58% 떨어진 70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반대로 바이오주는 그 중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클래시스와 휴젤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함께할 응급닥터는 김보넨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또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락장의 강한 남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내용 자체 일단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2890선 여기가 최고점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사실상 지속적인 매도세 흐름 자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관점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매도세 내용 자체는 좀 당연한 결과값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사실 미증시에 대한 결과값 그 내용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 지금 현재 하락 장세에 대한 커플링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줄 것이고요. 거기에 여파를 조금 더 우려나 내용 자체를 세게 받아주면서 하락폭 자체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까지만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낙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오늘자 가장 크게 우리가 9월 혹은 12월까지 내년까지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비농지표에 대한 결과에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우면서 시장 전체가 지금 좀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비농지표 이 결과가 이전의 우려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가 더 큰 침체다 확신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데이터 해석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거치고 나서의 지금 현재 반등 흐름 자체를 다시금 눌러주면서
지금 다시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 부근 때 얼마 남진 않았어요. 이탈까지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만약에 오늘자 금요일장 지금 현재 미증시 만약에 한 3% 5% 이상 급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월요일 스타트 자체는 전저점 이탈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 장이 마감된 시점에서 이 내용 자체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다음 주 반등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또 이어갈 가능성도 있느냐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700선을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되려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580선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시는 분들 오늘자 응급실 내용 자체에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을 한 번 더 우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나스닥 기준으로 기술주에 이제 좀 많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수 방향성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빅테크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 자체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프리장 기준으로 지금 벌써 1.2%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도세에 대한 내용 자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사실 이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미 지난 8월 초에 가져갔었던 블랙 먼데이 기점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나 내용 자체 우려를 많이 가져가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반복을 하고 있죠. 왜냐? 지금 월초 기준으로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나와져 있는 데이터들 내용 자체가 직관적으로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전에도 그렇게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지만 이거 우려일 뿐이야 하면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재차 똑같은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 8월에 하락장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오히려 이번에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 똑같은 하락폭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와줬었는데 그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사실상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이 부분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분위기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낙폭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저점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다음 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빅테크, 시총이 큰 종목들 그리고 상승률이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었던 종목들 자체는 조금 피하시고요. 오히려 내가 조금 더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포커스나 내용 자체를 뭘로 맞추셔야 되냐면 테마주 위주로 해서 단기 급등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어쨌든 비농에 따른 결과 그리고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가 9월 달에 첫 시작하는 금리 인하가 25bp인지 50bp인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어쨌든 현재 시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자 금요일장이지만 다음 주까지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 하락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타탕님이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의 흑자의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대만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질 때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할까요? 자, 빠진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매수기의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반대고 손실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타이밍 자체는
매집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타이밍을 잡는 거 고려를 해볼 만한 자리값은 맞는데 왜냐면 사실상 여태까지 놓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주식을 대응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눈으로만 생각했었던 종목들 이때 들어가 볼까 생각만 했다가 놓쳤던 종목들이 이미 뭐 몇백 프로까지 갔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종목은 정말 기간값이 길었다라고 하면 50배, 100배까지도 올라간 종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확실한 정답은 없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대한 조정 자리값 당연히 매수 시점이긴 한데 현재 타이밍 자체는 저는 추가적인 하락폭은 조금 더 그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준비는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좀 단계별로 매집이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월요일날 폭락장이 나와준다 또 땡큐 가져가면서 현재 시장 자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마저도 사실상 기업 가치나 현재 상황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매도세나 내용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는 140 혹은 150 요 정도 구간대에서 버텨주고 그 이상까지 넘어가는 게 현재의 매출이나 내용 자체 측면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게 맞지만 얘 역시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됐었던 브로드컴 역시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프리장 기준으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장 10%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낮까지만 하더라도 5% 수준이었는데 이게 10%대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가 매집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자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오늘자 시장이 완전히 크게 박살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5% 이상 하락을 보여준다. 그러면 월요일날 스타트 자체가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까지 기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지금 반도체 대장 종목들마저도 최소 3%에서 5% 이상 하락에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아직까지 확실한 저점이다 판단은 안 들지만 충분히 매집에 대한 근거는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하락폭이 있어서 이거를 잘 염두해 두고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온돌님이 테슬라 자율주행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지금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전장보다 4%나 오르고 또 이틀째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곧 있을 10월에 공개 예정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테슬라 호재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테슬라는 호재 때 사면 안 돼요. 테슬라는 호재 때 들어가셨을 때 당하신 분들이 정말 많고 제가 사실 미국 주식을 계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 팍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는데 테슬라는 제가 사실 최근에 있었던 2022년도 저점 때부터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4월달 저점 시기 부근 때서부터도 계속 좀 매집 타이밍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구간대 자체는 별다른 호재성이 없고 오히려 악재나 별다른 이슈가 없이 흘러내렸을 때 이럴 때를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질문이랑 좀 연결지어서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우려가 있었을 때 게다가 지금 계속 안 좋게 빠져주고 있었을 때 타이밍을 보시는 거지 호재로 들어가셨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상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 시황으로 일단 좀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9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 지속적인 상승, 강한 상승을 예측하기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크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FSD 하나, AI 하나 결합돼가지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 자체를 호재로 가져가면서 단발적인 매수 자리 값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리스크가 너무 커요. 테슬라는 사실 오너 리스크도 너무 크고요. 지금 현재 너무 편향된 트럼프 쪽으로 너무 편향된 지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에 대한 지금 현재 지지율이나 내용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내용 자체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자체적인 이슈나 호재에도 불구하고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지금 질문하신 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접근하시는 거 그것까지 내가 인정을 하고 바라본다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단발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230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260 지금부터 한 10% 정도는 최근에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단기적인 이러한 내용 자체로 급등을 좀 보여줄 수는 있다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포지션 홀딩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대선 이전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자체로 접근해 보시는 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프리장 기준으로 1.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래일 상승분 자체를 다 뱉어낸 건 아니지만 오히려 낙폭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해요. 여기서 더 빠져주면서 한 3% 하락 정도로 마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차트가 지금 현재 상승분에 대한 내용 자체 탄력 자체를 잃고 다시금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횡보나 내용 자체 그리고 FSD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는 이전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유럽 수출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슈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선 반영되면서 앞에서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는 조금 더 수렴 그리고 휩소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은 자리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갈 거냐 너가 만약에 테슬라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오히려 우려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토르님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드디어 9월 FOMC 회의가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현재 25bp를 내릴지 아니면 50bp를 내릴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한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고 또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나 인터넷 그리고 게임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곧 있을 금리 인하에 수혜주와 또 어떤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거든요. 일단 하나는 조금 앞에서 침체 우려라든지 글로벌 위기라든지 이웃 국가에서 뭔가 지금 안 좋은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험성 금리 인하를 먼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체적인 나라 자체 미국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침체라든지 일단은 도미노로 지금 현재 기업들 자체가 우후죽순 무너지는 결과값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심폐소생을 위한 지금 증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결과값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9월 내용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는 한다지만 25bp를 한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좀 못 박힌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의 아직은 보험성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50bp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1% 금리 인하를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공격적인 어투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디 하나가 무너지고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현재 뉘앙스나 내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급격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달러에 대한 약세가 보여줄 것이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단행을 했을 경우는 다시금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투자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달러, 골드, 그다음에 채권이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채권 가격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가 큰 수익을 지금 생각하지는 않고 퍼센트 기준으로 3%, 5%를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지금 수준에서 멈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어도 조금 더 추가적인 가격의 상승, 금리 하락 내용 자체를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으로 포커스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보험성 금리 인하다라고 하면 최근에 눌러줬었던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위주에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하락폭을 조금 더 크게 키워갔었던 종목들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 담아두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요. 뉘앙스나 내용 자체 좀 공격적이냐 보험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관망해 보는 걸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전화 상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국가스공사 비중이 이분이 한 50%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기를 권장해 주셨는데 실제로 16%나 하락했고요. 또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도 더 하방이 열려 있어서 조금 빠르게 매도하는 것을 권장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10%나 떨어졌고요. 또 이어서 금양 이 종목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34,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실제로 10%나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계속해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적중률이 좋으신데 리뷰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뻔했죠. 제가 이제 컨셉 자체를 뭐 한국공사는 오르고 뭐 금양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본 게 아니고 큰 그림에 대한 내용 자체 현재 위치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냐 아니냐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지난주 기준으로는 전체 다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블랙먼데이 거치고 나서의 반등 자리값에서 그 구간대 자체를 고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그렇게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이미 과거의 악재를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단 시장 자체는 제조업이나 내용 자체는 이미 계속적으로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 역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악재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면 차라리 내가 이 앞에서 전략적으로 탈출을 앞에서 먼저 가져갈 생각을 했어야 됐고 그 반등 고점에서는 사실상 비중 자체를 줄여가면서 리스크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상승이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애초에 주식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하방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너무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 역시도 이러한 투자를 과거에 해봤어요. 이렇게 비중을 크게 놓고 가져갔었을 때 하락폭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대응이 안 돼요. 이미 대응 영역을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그냥 관망이고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이 40%가 되다 보니까 다른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적기나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보면 괜찮은 것들 조금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오히려 여기서 손실 난 거를 잘 잘랐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나서 손실을 메꿀 수가 있는데 이 종목 하나는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나중엔 소외되면 더 답이 없는데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주셔야 되고요. 내가 어쨌든 하락이어도 잘라놓고 밑에서 몇 줄이라도 더 하락했었을 때 더 다시 그 자른 금액으로 더 담겠다라는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거고 그 사이에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자체까지도 리스크 안에서 담아둘 수 있고 오르면 좋은 거죠. 비중 자체가 줄어서 조금 아쉽지만 오르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종목들 같은 경우 하락을 괜히 얘기 드렸던 건 아니고요. 다 16%, 10% 이상대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리스크 자체는 조금 더 회피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8월 16일 날 팔로알토 이 종목
12% 상승했고요. 8월 9일 날 홈디포 이 종목도 10%나 상승했고요. 8월 2일 날 ABT 최고가 기준으로 3% 상승했고요. 7월 19일 날 3M 이 종목 똑같이 최고가 기준으로 27%나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7월 12일 날 FNGD 67%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거 다 전부 다 매도한 건 아니죠? 아직도 가져가고 있는 종목 있죠? 네, 부분적으로 지금 일단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아직 그러니까 이제 비중 절반 정도를 청산을 해서 나머지 정도만 일단 좀 가볍게 우리가 수익으로 일단 조금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건 FNGD예요. FNGD 같은 경우는 최고 수익률은 67%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 수익률을 반납하고 거의 평단가까지 왔는데 이미 얘는 좋은 수익 구간대에서 앞에서 이미 절반 매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 단기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벌써 22달러에서 25.79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 아나운서님 계속 네.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7% 어. 넘게 수익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키워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가격 27달러는 조금 아쉽고요. 22, 23달러대 이제 좀 비중 추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괜찮지만 현재 기준은 조금 더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M 같은 경우도 벌써 27% 최고점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고점 대비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 막 0.5%, 0.2%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홀딩 볼만한 내용 자체고요. 이거 역시 절반 비중 자체 줄여놓은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원하는 추세 타겟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홈디포는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낙폭 자체가 사실상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담아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성 조금 더 바라보고요. 다시금 고점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꺾이기 전에 1차 청산에 대한 내용 자체 다시금 좀 브리핑 드릴 테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ALL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현재 달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 구간대 아직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난 종목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관점 가져가면서 내용 브리핑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얻어다 주셨는데요. 반드시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25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저희 방송의 메인 코너죠.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화상담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카카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35,300원에 10%입니다. 네,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계속 그거 했던 거라 네. 바닥이라고 샀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보려고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어, 예, 파, 예. 네, 카카오 8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타이밍 자체를 지금 좀 노려보신 것 같아요. 저점 바닥 구간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네네. 45,300원, 10% 비중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시고요. 일단 접근 네. 자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일단은 고려를 해둘 만한 내용 자체로 접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까지도 뚫고 넘어가는 내용 자체는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가 충분한 낙폭을 보여줬을 때마다 지금 현재 반등을 크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점도 지금 같이 뚫어주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현재 위치에서 지금 일단 좀 판단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가 바닥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에 대한 바닥 자리값은 26,000원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4,00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카카오가. 그래서 35,000원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아직 손실은 그렇게까지 큰 범위는 가져가진 않으셨어요. 10% 미만의 지금 손실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탈출 정도는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의 이제 35,000원대나 요 내용 자체는 타이밍은 좀 볼 수는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다음 주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도 다운으로 일단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6,000원대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고 전저점 이탈해서 회복을 지금 시도를 했었는데 못 가져갔다. 얘는 26,000원대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2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왔었을 때는 지금처럼 비중 10%를 두고 나서 사실상 판단해 보셔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 내용 자체 전체적으로 우하향을 그리는데 단기적으로 얘네가 아무리 시황 자체가 좋고요. 지금 재료가 좋고 지금 현재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들 지금 실적도 안 좋지만 지금 카카오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어닝 미스가 나와준 상황이지만 이 다음 기준으로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이미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청자님.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보시는 건 쉽지만 20% 30%를 넘긴다라고 하면 손절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네, 지금 네. 좀 접어두시고 26,000원이 좀 보인다. 27,000원, 8,000원 이때부터 내가 다시 한번 카카오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지금 앞에서 5% 네. 3% 손실 본 거 충분히 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리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 있어서 조금 빠르게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25,000원에 10%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그때 못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빠졌네요. 그때 올랐을 때 못. 아, 그렇군요. 8월 말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네네.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최근에 안 좋은 이슈나 내용 자체를 크게 받아주지 않고 현재 자리값을 좀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 반등이나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기술적 눌림 자체로밖에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평단가 자체가 25,000원이고요. 지금 일단 10%시면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일단은 수익인 구간대에서 앞에서 청산 타이밍을 놓치신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놓쳤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은 나셨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탄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 4만 원, 2천 원에서 한 4만 5천 원대까지 오면 팔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급락이 나오면서 당연히 타이밍 거기서부터 좀 많이 꼬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자체는 현재 이 종목 기준으로는 사실 추세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평단가를 한 번 더 밟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원대 초반대 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사람 심리가 뭐냐면 이미 3만 원대 지금 3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서는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 구간대를 가져가다가 내 종목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그 시기 1% 혹은 0.5% 수준에서 자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전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본전이나 내용 자체 부근대에서 지금 타이밍을 좀 노리고 싶으실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업을 볼 수 있고요. 이전 고점까지 회복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34,000원 구간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중 5%에서 8%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5,000원대까지 찔러준다라고 한들 이거는 월요일장 스타트 기준으로 한번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들 그래도 보유 포지션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인 단기적인 청사는 34,000원대 지금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비중 절반 정도 5% 남기면서 한번 좀 보고 싶다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히려 단기 테마식으로 지금 좀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2,00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 삼으면서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서 관망해 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HPSP HPSP 매수가랑 비중은요? 37,000원에 10%예. 네,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전화했거든요. 아, 추가 매수하고 싶으세요? 예. 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7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질문이 들어왔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같은 시청자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전에 이 반등 구간 자체를 이전 상담드렸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재 자리값을 충분히 저점 22,850원 저점인데 자, 오늘 지금 현재 구간대는 이미 시점이 좀 지난 시점에서 다시 상담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얘기를 드리면 37,000원 평단가에서 현재 이 자리값을 가지 못하고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현재 시황 자체는 글로벌적으로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중 추가로 하면서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현재 타이밍 구간대에서는 일부 손절을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 자체를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시청자님. 자, 그래서 월요일장 24,500원 지금 현재 오늘자 마감 기준인데 만약에 22,850원 전저점 부근대를 깼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는데 현재 자리값을 조금 더 유지하거나 오히려 초반에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장 초반에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보다 플러스를 그린다라고 하면 저는 5% 지금 비중 줄이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해되시죠? 마이너스면 보유를 하시면서 타이밍을 보시는데 지금 일단은 물 타는 타이밍 자체는 제가 지금 가장 맥점으로 좀 드리고 싶은 자리는 17,240원이에요. 이거 안 올 것 같은데 다음 주 기준으로 오히려 정말 빠르게 쏟아질 수 있거든요. 17,240원까지 낙폭 그려질 수 있고요. 여기 자리값이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중 자체를 현재 기준 10%보다 15%, 20% 담아 두시면서 평단가 잡아 주신다라고 하면 이전 37,000원보다 훨씬 더 낮아진 평단가에서 단기 반등으로 탈출 가능성이 충분히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추세 기준으로는 다운으로 전망을 드릴게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탈출 일부 조금 더 리스크 줄이시는 기술적 대응 자체는 알려드렸고 그냥 조금 더 무난하게 물타는 자리값만 알려달라 하시면 17,240원 여기 구간대 한번 좀 봐주시면서 대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P, SP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KG 케미칼. KG 7,500 케미칼. 네, 예, 예. 매수가. 7,500원에 10%입니다. 네, KG 케미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걸 그냥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여쭤보고 네.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오늘은 또 조금 떨어졌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이거는 진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단가가 7,500원이시고 최근에 낙폭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에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내용처럼 반등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떨궜을 때는 아마 부분적인 손절이나 내용 자체를 대응을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맥없이 그냥 계속 빠졌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강한 하락도 아니고 힘없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량도 못 받쳐주고 소외된 종목으로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자체는 사실 가능성은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소외 종목 자체가 일부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 바뀌면서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승 제한 30% 상한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올라가고 넘긴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7,500원까지 다시 되돌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상한가 자체를 연상을 계속적으로 치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 테마기 때문에 사실상 복귀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많이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리값 타이밍 기준으로도 지금 이미 좀 눌러줄 자리값 다 눌러주고 넘겨줬거든요. 현재 자리값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맥점 타이밍 4,355원 자리값을 못 지켜주고 지금 하락폭을 그려가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 좀 아쉽지만 이 종목은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줄 시기는 이미 7,500원대에서 이제 하락폭을 좀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3,935원 이탈 자리값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절 자리값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면 3,775원 자리값까지 좀 보시면서 손절 자리값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랫동안 좀 보유하셨고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제가 손절하라고 얘기 드렸는데 바로 단기 급등으로 돌릴 만한 자리값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다운이 맞아요. 다운이 맞는데 사실상 조금 손절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이미 지금 현재 4,050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3,950원 그리고 3,775원 이 두 가지 자리값을 조금 기준 삼아서 손절 자리값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케미칼 이 종목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네, 펩트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7,000원에 15%입니다. 네, 그럼 펩트론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뭐 유상증자도 있다 그러는데 네. 펩트론 의약품 제조하는 기업이죠. 7월 중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일단 지금 현재 펩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제가 원래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이 방송국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사실 대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 자체가 대장이고요. 얘는 그 내용 자체에서 테마성으로 지금 따라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나 내용 자체 힘 받을 만큼 받아주고 나서 이런 하락 자체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나 내용 자체도 사실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과열 뒤에 지금 현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이만큼까지 떨어질 수 있어 할 정도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탈출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가 57,000원에 접근하셨다라고 했었는데
이전에 낙폭 보여주고 나서 지금 이 반등 시점에서 다시금 이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갔었을 때 현 시점으로 쫙 본다라고 했을 때 이때 포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셨던 56,000원, 55,000원, 5만 원 이탈 자리값 이 구간대에서 포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들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솔직한 얘기로 객관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추세 그대로 하락폭을 키워간다라고 했었을 때 25,5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가 57,000원에서 25,000원이면 이미 반토막이거든요. 비중 15% 가져가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바로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10% 그냥 손절을 하세요. 시청자님. 아니면 전체 다 손절을 보셔도 괜찮고요. 손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종목에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25,000원에서 사실상 보신다라고 하면 그 손절분 다시금 소화시킬 만한 큰 반등 자리값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는 재료가 소멸되지는 않아요. 일라이릴리나 노보노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빅테크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시총을 갈아치울 만큼 오히려 지금 현재 잠정적인 능력이나 내용 자체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나 반도체 자체 침체 가져갔었을 때 또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금 이슈 테마를 크게 받아준다라고 하면 상승폭을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당연히 보유하면 괜찮지만 시청자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다운이고요. 25,000원대까지 견디실 수 있으시면 보유해 주시고 이거는 좀 힘들다 하신다라고 하면 절반 혹은 10% 이상 비중 줄여놓고 여기 기준으로 한번 더 힘을 실어서 비중 자체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 자체 담아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다운이다라고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하방이 덜 열려 있어서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 여기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픈 계좌에 오늘 히든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 이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시는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 상승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하셔서 이 종목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네, 사실상 근데 조금 틀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상 나스닥 선물 인버스 ETF입니다. 선물 인버스에 대한 ETF고 하락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지수 1% 낙폭대 3%씩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고용지표 둔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보유 종목들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당연히 누구나가 다 손실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보유 계좌가 지금 굉장히 뼈아픈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오히려 지수 하락이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에서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부 지금 현재 해칭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자체고 거기에 따른 ETF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내용 자체로 지금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레버리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인 내용 자체를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고 비농업 오늘자 내용 자체마저도 박살이 난다라고 하면 이거 오늘자 사실상 본장 열리기 전에 특히나 지표 발표 9시 30분 전에 제가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대 기준으로 프리장에서도 지금 매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는 현재 내용 자체에도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리스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그렇게까지 크게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익 자체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전략 자체를 좀 짜와서 일단은 가져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하고 싶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미리 준비해 왔는데 지금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이전 1시간 전에 계속적으로 좀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1%대 이상 이미 지금 현재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나 내용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대응이나 내용 자체는 8시 반 저녁 9시에 지금 일단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에서 제가 일단은 대응 자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 시초가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대응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10시 반 이후서부터 이미 추세 자체가 나와주고 넘겼을 때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천은 드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시기 6시 반 기준 넘은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7시 반이 됐든 8시 반이 됐든 지금 9시 반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시간 30분 전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저는 우리가 똑같이 그래도 블랙 먼데이를 닮았다라고 하면 이번 내용 역시 사실상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값이 나오는 우려 때문에 이미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는 있지만 여기 구간대가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도 충분히 더 빠져줄 수는 있고요. 1% 수준이 아니고 3% 이상 거기에 따라서 인버스 레버리지 3배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 10% 수익 구간 한번 좀 잡아보실 분들은 이번에 이 내용 자체에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방송 끝나고 가서 이 내용 자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ETF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